Legion, Patria, Nostra. Légionnaire, tu es la volonté, servant la France avec honneur et fidélité. Chaque légionnaire.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연구소입니다. 영상 시작과 동시에 들리던 소리는 코드 오네역이라고 부르는 웨인 부대의 복무신조 같은 겁니다. 웨인 부대 입대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웨인 부대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웨인 부대는 1831년 식민지였던 알제리와의 전쟁을 필두로 유럽 각국에서 몰려드는 불황자들의 수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늘어나자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필립 1세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그들을 모아 전쟁터로 내보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 190년간 4만 회에 근접한 전투를 치루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전투로는 카메론 전투가 있습니다. 카메론 전투는 1863년 4월 30일 멕시코로 파병되었던 장 당주 대위를 비롯한 60여 명의 웨인 부대원이 멕시코군 3천여 명과 전투를 치렀던 사건인데요. 당연하게도 웨인 부대의 전선은 밀렸고 멕시코군 지휘관은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은 웨인 부대원에게 항복이란 있을 수 없다며 끝까지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이들의 용맹함에 감탄하며 동시에 충격을 받은 멕시코군 지휘관은 남은 이들을 살려주며 동료의 시신 또한 수습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때 장당주 대위는 나무로 된 의수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 의수는 지금까지도 웨인 부대 박물관에 전시되어 웨인 부대를 상징하는 보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 전투 이후 4월 30일은 웨인 부대에게 가장 특별한 기념일로 지정되었고, 이들이 행진할 때 타군에 비해 느리게 걷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이는 잦은 전투로 인해 부상자가 많아 빠르게 걸을 수 없었고, 그런 이유에서 행진할 때에는 1분에 88보를 걷는 것이 웨인 부대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대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훈련소에서 시험을 치를 때 나오는 내용들이고 훈련소 등수에 영향을 끼치며 높은 등수일수록 희망하는 연대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제 웨인 부대 입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쉽게 입대할 수 있는 방법은 파리 인근에 위치한 포트노정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주말에 방문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으며 평일에도 점심시간쯤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늦은 시간 방문하게 되면 돌아가라고 할 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포트노정에서 1주에서 길면 2주까지 머물 수 있으니 속옷과 티셔츠, 수건과 세면도구 등은 적당히 챙겨오시는 게 좋은데, 이는 사령부로 가서 다시 선발을 치를 때 사령부에서 보급받은 물품만으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안사전과 불어교재, 소설책 등을 챙겨가시길 추천드리며, 흡연자의 경우 담배는 포트노정에서 구매할 방도가 없기도 하고 사령부로 넘어가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수량밖에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챙겨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부터 만 39세까지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지원이 가능한데,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도 부모님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가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원 자격이 충분해 포트노정에 무사히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이름과 생일이 생깁니다. 생일은 한 달하고도 하루가 밀리고, 이름은 첫 이니셜을 따서 각 나라의 장명 문화에 따라 가명이 주어집니다. 즉시 결격 사유에는 강력범죄 이력 또는 마약 양성 반응 등이 있고, 기초지능 테스트에서 복무를 이행하기 힘든 정도의 결과값이 나오면 즉시 돌아가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메디컬 테스트에서 건강상의 결함이 발견되면 그 다음 선발지인 오반유로 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언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인터뷰 시 각 국의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이를 동반시키거나 상황에 여의치 않은 경우 번역기를 사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턱걸이 개수는 크게 지장 없으며 셔틀런 테스트에서는 레벨 7 이상만 넘기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원하기 전에 훈련소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기초적인 체력은 단련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포트노정에서 간단한 테스트를 마치면 오반유에 위치한 사령부로 향하게 됩니다. 한 명의 인솔간부와 함께 기차를 타고 마르세유로 향하고 마르세유에서 버스를 탑승해 사령부로 이동합니다. 도착하고 나면 기초적인 보급품을 지급받고 신체적인 결함을 숨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팬티 차림으로 머그샷을 찍습니다. 보급품을 지급받고 나면 사전과 책, 담배를 제외한 모든 물품들은 내부에 위치한 창고에 보관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짐은 선발에서 탈락하거나 중도 포기하여 돌아가게 될 경우, 그리고 훈련소 과정을 끝마치고 자대로 이동할 때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이렇게 수속을 밟고 나면 여러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나뉘게 되고, 각 그룹은 식사와 취침, 작업 등을 함께하게 되며 취침 시간을 제외하고는 야외에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대기하는 중에 테스트와 인터뷰 그리고 작업조차 없는 경우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챙겨오신 책을 읽으시거나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맨몸 운동을 하시며 시간을 보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대기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신분은 분류이며 대기하는 중 사이렌이 울리게 되면 모든 그룹이 집합하고 테스트를 받을 인원들을 호명하거나 작업을 나갈 그룹을 뽑습니다. 이렇게 2주에서 3주가량 대기하며 인터뷰를 비롯한 각종 테스트를 받는 과정에서 협력하며 텐트를 구축하는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때 협동심과 리더십을 평가하게 되고 이를 포함한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면 테스트를 마친 인원들을 모아 선발된 인원들만 호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호명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분은 분류에서 후주로 바뀌게 되며 외인 부대와 5년 복무 계약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신분증은 외인 부대에서 보관하며 그 외의 카드들은 모두 파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반유에서 1주에서 2주가량 더 대기하게 되는데 이때 각종 군용품들을 보급받고 여러 작업들을 병행하며 영상 초반에 나왔던 코드 5내역을 외우게 됩니다. 이때 외우지 못하면 셰프드주, 즉 당직사관의 성격에 따라 얼차려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첫 월급은 여러분들이 블루로 대기하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정산해줍니다. 기본급은 1280유로 정도이며 훈련소를 가게 되면 야외 훈련을 나갈 때마다 하루에 30유로 정도 훈련수당이 더 붙습니다. 첫 월급은 기본으로 보급받지 못한 중대 티셔츠, 운동화를 비롯한 각종 군용품들을 사는데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지원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멋있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유럽의 향기에 취해서 또 누군가는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사연 때문에 도망치듯 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 말 그대로 도망치듯이 간 장소에서는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망치듯이 가는 것이 아닌 꿈을 쫓아가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저 밀리터리 연구소는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저는 이 다음에 훈련소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